안녕하세요. 구이중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영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 2학기 구이중학교 시험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구이중 3학년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총 문항은 27문항이었고 소단원은 3단원 있었습니다. 구이중은 사실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봤던 인근 학교들 중에서는 좀 특이 케이스기는 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제 광남중이나 양진중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국어시험을 봤는데 구이중은 중간도 기말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들보다는 좀 현저하게 기말 범위가 적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단원인 2단원은 비교하며 읽기였고 여기에서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비교하며 읽기는 전부 다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을 똑같은 화제를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읽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는 문법 단원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1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문항이 27문항이었는데 16문항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중요했던 단원이었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었던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단원의 첫 번째 단원인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설문이었고 이 단원에서는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구이중학교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문법 파트입니다. 구이중은 문법 파트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약 60% 이상은 출제되는 최소 50%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그랬고요. 여태까지도 늘 문법 단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문법 단원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인데요. 이번 문법 단원에서 물어봤던 건 문장의 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주성분, 필수성분, 부속성분이 있는데 그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현수의 까만 모자가 정말 멋있다라는 예문이 있었고 여기에 까만을 밑줄 치고 이 까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뒤에 있는 모자를 꾸며주고 있는지 아니면 멋있다를 꾸며주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모자를 꾸며주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용어를 물어보는데 이 관용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거나 문제를 막 꼬아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어의 중의성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있을 때는 서술어를 고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 있다면 정확히 하나의 의미만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할 게 바로 품사 단원이었어요. 품사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번 단원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이중 학생들은 미리 문장의 짜임과 성분 진도 나가기 전에 품사에 대한 진도를 1시간 한 주 잡고 풀로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도 품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가 미리 하게 했고 또 학교에서도 했다고 해요. 근데 학교에서 한 것도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품사를 보완할 수 있게 했었고 그것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세 번째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텐데 그 전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예비 고1 과정입니다. 이 예비 고1 과정은 중학생 과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 시험은 모두 다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내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니면 중학교 시험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문법에서 이 파트가 참 어려웠지, 의문체계 파트가 참 어려웠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비문학 파트인데, 비문학 파트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제 논설문, 전부 다 논설문이 출제가 되었고, 논설문을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갈래의 특징. 그러니까 논설문은 어떤 특징이 있지? 뭐 주장하는 글이니까 뭐 주장하는 글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그리고 주관적이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논설문과 편지글을 비교할 수 있는지, 갈래 그 형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주장하는 글이다 보니까 그 주장에 따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증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연역과 기납의 특징, 연역과 기납의 차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중학교 시험은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난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자학원에서는 어떤 식의 대비를 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문법과 관련된 추가 개념까지, 그 해당 시험 범위와 관련된 추가 개념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수자학원 자체 수업 교재와 문제 교재가 배부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양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평일 클리닉인데요. 이 시간에 이제 문제 교재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를 먼저 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일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질문을 안 하는 학생들도 제가 질문할 수 있게끔 이제 빈칸 테스트라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자국어학원만의 시험 대비 방법입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예비고일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